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절대전략이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내마녀의 날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목별로 좀 많이 달라가지고 면밀한 분석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코스피 2380포인트 붕괴로 잡아봤습니다. 지수 하락에 좀 더 주목을 해주셨네요. 네, 사실 121선 조금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사실 장중에는 121선 좀 더 많이 하회를 했죠. 121선이 2372포인트, 이제 오늘 하락하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하락하면서 120선이 조금 낮아졌는데, 이전에는 2400포인트, 2380포인트에서 2400 사이 정도의 121선이 움직이면서 이게 지지선으로 많이 작용을 했었죠. 장중에는 오늘 저가가 코스피 기준으로 2357포인트까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장 가면서 낙폭이 조금씩 줄면서 121선에 거의 턱걸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1포인트 정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걸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 심리적으로 2380포인트 정도는 당연히 좀 지켜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도 좀 전망을 했었는데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 왜 이렇게 밀렸는지, 그리고 이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가 왜 중요한지 체크 포인트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우선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 이 금액이 확 많이 갈렸습니다. 그야말로 종가 직전에 기관은 거의 순매수와 순매도 금액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막판에 2천억 이상을 순매수했고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가까운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종가 딱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거의 종가 부근에서 한 1,800억 이상 순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총 그래서 금액으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4,757억 원,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매도 금액 가장 큰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작은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를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5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금액도 상당히 좀 큰 모습. 그러니까 근데 종가에 많이 매도한 그런 모습을 떠나서 보더라도 오늘 전기전자 섹터로 굉장히 큰 매도가 나왔고요. 전기전자에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3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외국인이 2,572억 원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3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들어오면서 61선 살짝 걸쳐지는 그런 모습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테슬라의 이런 하락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영향을 좀 줬다라고 오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차량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어젯밤에 이제 테슬라가 하락을 했죠. 그 영향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어졌고, 이 부분이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좀 순매도하는 부분에 가장 좀 크게 작용하는 그런 이유였고요. 그리고 살펴본다라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 팔았는데요. 금융 쪽으로도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금융 쪽으로도 매도가 나왔고,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를 좀 고르게 외국인들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여기서 그럼 더 하락을 하겠느냐, 여기서 121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는 121선을 하회하면서 아래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는 내일부터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여기를 하회할 만한 그런 굉장히 많이 올라갈 그런 부분들도 이유도 없지만 여기를 하회할 만큼 나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차익 매물과 저가 매수가 맞서고 있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권 하단 부근에 온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굉장히 변동성 심하고 종목 예상하기 힘들지만 지수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바닥권에서 다시 좀 일정 부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금세 이해가 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설명을 드려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테슬라는 앞서서 3개월 연속해서 우하향을 그릴 때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거의 뭐 반비례하듯이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 왔었고 또 갑자기 좀 동조화가 된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다가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난히 이 낙폭도 깊었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돼서 이것을 뭔가 악재가 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외국인의 단순히 수급 논리로 인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많이 빠졌다라고 봐야 될지 조금 더 해석을 해주세요. 네, 이 시장이 얇은 박스권인데요. 그 안에서 종목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박스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목별로는 추세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지금은 박스권 뭐 좀 길게 잡으면, 넓게 잡으면 한 120에서 130포인트 정도, 좀 더 얇게 잡으면 한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포인트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한 3, 4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형주가 올라갈 때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이 대형주가 떨어질 때 지수도 같이 떨어지면 대형주의 랠리가 일주일 이상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종목별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의 영향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동안 테슬라가 하락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만큼 하락하고 뭐 그러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 부분들도 있었지만 오늘 외국인이 정말 그야말로 대규모의 이런 매도를 보여줬던 부분들은 본다라면은 이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 나온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전후로 차트를 좀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30만 원대 중반이 7월 초였습니다. 여기서부터 11월 달은 60만 원을 돌파했었고요. 오늘 여전히 오늘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53만 원입니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종목이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죠. 지금은 굉장히 얇은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빨리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 좀 내고 싶은데 여기에 굉장히 마땅한 핑계거리가 생겼고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니까 매도도 하기가 좀 수월하죠.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겹치면서 이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뭐 시장도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을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지만 오늘을 제외하면 외국인은 11월 15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대체적으로 순매수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물론 평균 단가는 지금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샀던 종목 여기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는 많이 올랐었던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단기간에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보실 때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많이 올라서 고점에 좀 가까운 종목들보다는 좀 아래쪽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로 이런 박스권이 얇은 장에서는 좀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좀 더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악재가 있다거나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 종목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게 아니라 가격과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오늘장 이렇게 좀 밀린 거다. 추세적인 하락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네요. 내일장의 주요 증시 일정이나 이벤트 어떤 게 있나요? 내일은 이제 물가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우선 요즘에 중국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저희가 거의 한 1년 정도 중국 별로 신경 많이 안 썼었다가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시켜주면서 중국을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가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내일 같은 경우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전히 가장 중요하죠. 미국에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이제는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은 낮죠. 근데 그렇다고 또 많이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감 나오면 주가 또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정상화된 시장이죠.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 올라가고요.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상화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물가 어느 정도 선방하는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랑 부합한 정도로 나오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또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만큼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선행지표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던데 내일 좀 이런 물가지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우선 가능성은 반등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어 보이고요. 근데 여기서 종목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좀 부담스럽습니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이 엔터라든지 이렇게 중국이 열렸을 때 무언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대부분 최근에는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바닥권에 가까운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국 관련된 종목이면서 가격이 좀 싼 이런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을 주목하면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을 잘 찾아보자.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이 전반적인 절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물론 오늘까지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좀 지치시죠? 내일 하루 남아 있습니다. 내일장은 좀 기분 좋은 반등 움직임,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나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너무 실망 마시고요. 내일 아침 또 든든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